여러분, 평범한 60대 할머니의 절규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대통령님, 제가 부자입니까? 하고 말입니다. 야, 이거를 보니까 여러분, 이거를 보니까 마음이 찡하네요. 마음이 찡하네요. 60대 할머니가 올렸다는 그 자체도 마음이 찡하지만 제가 국민 2%에 속하는 부자입니까? 이렇게 올렸다는 그 자체도 너무 울컥한 이야기예요. 이 할머니가 말입니다. 밑에 내용으로 쓴 내용을 제가 한번 줄여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할머니 63세의 평범한 할머니의 외침이 얼마나 문재인 정부가 못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할머니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식들에게 가난을 대물림하기 싫어서 안 입고 안 먹으며 늘 전략했다고 합니다. 노후에 들어서서는 행여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남편과 함께 악착까지 모은 돈으로 경기도 용인시에 집 2채를 장만했다고 해요. 경기도 용인시에. 그래서 할머니는 현재 사는 집에 주택연금 81만원, 여기에다 나머지 한 채에서 받는 월세 90만원, 그리고 부부가 받는 국민연금 합계 100만원을 포함해서 270만원으로 한 달을 소박하게 꾸려갔다는 거예요. 한 달을 소박하게. 사실 270만원이 두 부부에게는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고 그럭저럭 병원에 다니면서 손주들 간식도 사주고 그런 낙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 어느 날 종부세가 2채라는 이유로 110만원의 고지서가 날라왔다는 겁니다. 2채라는 이유로. 2채가 되니까 110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되니까 작년에 월세도 수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소득세를 내라고 할 때도 진짜 화가 났었는데 90만원 월세 받잖아요. 그것도 화가 났었는데 종부세도 고지서가 날아오니까 내가 국민의 2%에 들어간다고? 이러면서 화가 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집 2채를 합쳐보니까 공시가격이 8억 2천만 원이에요. 8억 2천만 원. 그것도 올해 갑자기 집값이 올라서 그래. 올라서. 양쪽 집을 다 합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5억 정도에 되던 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서울에는 20억 30억 전세 사는 사람 수두룩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종부세 안 내거든요. 20억 30억 전세에 살아도 나는 용인시에 집 2채 있다. 공시지가가 8억 2천만 원이다. 이것 때문에 100만원의 종부세, 110만원의 종부세를 내라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너무나 억울한 것 아니냐. 불공평하도 너무 불공평하다. 이렇게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종부세 이 110만원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방법은 있더라 이거야. 방법은 있더라. 하나는 이혼하는 방법이고요. 다른 하나는 월세를 올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이혼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월세를 올리는 방법이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데 63세의 할머니는요. 결국 월세를 올리는 방법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두 늙은이가 집 한 채씩 나눠 가지고 이혼하면 깨끗이 해결된다고 하지만 국가가 노년을 행복하게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가정 파탄을 야기하는 그런 정책을 편다는 생각을 하니까 더더욱 답답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 일할 수 없는 나이에
나올 때라고는 집세밖에 없는데 예, 결국 월세를 올려야 되는 그 심정 참 딱하기도 하죠. 그게 우리네 지금 상황이에요. 결국 말입니다. 이 할머니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불쌍한 세입자들에게만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닌지 예, 그게 너무너무 안타깝다고 이야기하면서 말입니다. 마무리로 가면 갈수록 더 애절애절합니다. 과연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국민 2%에 있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듣고 싶다.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하기를 말입니다. 더하기를 앞에 대통령님 그러다 존경하는 대통령님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국민 2%에 속하는 부자입니까? 그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매듭을 지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저는요. 어떻게 하든 국민이 편하게 살 수 있게끔 특히 말입니다. 이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산업활동을 엄청나게 열심히 했던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 때문에 우리 경제가 이만큼 성장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에게 노후를 풍족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정부가 역점을 둬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국민이 편안해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녁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저녁 있는 삶이. 그런데 도대체 세금 폭탄을 이렇게까지 때리니까 이게 되겠느냐 이런 겁니다. 이게 되겠느냐. 오죽했으면 여러분 제가 국민 2%에 속하는 부자입니까? 저는 용인시에 집 2채를 가지고 있고 작년까지만 해도 집 2채가 5억 2천만 원 노후를 위해서 여기에 샀습니다. 예. 그런데 2채라는 이유로 종부세를 때린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제가 실망하고 우라통이 터지는 거는요. 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이야기예요. 도대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어느 나라의 경제부총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난 30일이죠.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뭐라고 했나 하면 현대 임대차 시장에서 종부세를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일은 그것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개뿔을 제한적입니까? 죄송합니다. 개뿔이란 말 그냥 나왔어요. 저는 이렇게 거짓말하는 경제부총리를 보고 있으면 예, 제가 막 치밀어 오르는데 말을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랬다가는 제 체면까지 예, 저까지 망가질 것 같아서 말입니다. 도대체가 예, 여러분 종부세가 오르면 그러면 내가 다 떠안는다고요? 집주인이? 이게 말도 안 되는 초등학교를 갔다 왔나? 예, 유치원은 다녔나? 유치원은 안 다닐 수 있겠네요. 예, 강원도 사람이니까. 저는 참 답답합니다. 제가 웬만하면 인격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격적으로 하려고 막 튀어나오는 걸 어떡합니까? 예, 그래도 하지는 않겠습니다. 제발 현실을 직시하세요. 우리 홍남기, 예, 홍남기가 아니죠. 홍백기 경제부총리님 제발 현실을 직시하세요. 지금 국민은 다 세금 폭탄 때문에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왜 아니라고 이야기하는지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왜 현장의 이야기는 듣지 않는 건가요? 참 답답한 경제부총리이십니다. 예,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파요.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건 의원도 그랬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종부세 폭탄의 치명적 파편이 아무 잘못 없는 세입자 일반 서민의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거짓말이다 이랬거든요. 거짓말이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이렇게 올라오는데 거짓말입니까? 저는 이들의 어떤 생각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이지. 예, 정부의 수장 경제사령탑이라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자리예요. 국민을 위해서 일해줬으면 좋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고 더불어민주당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수많은 국민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국가를 위해서 저는 일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들이 그들만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국가가 점점 망해가는 대표적인 징조가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